자, 이번에는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이 오가는 곳에는 분쟁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상품 권유나 판매와 관련된 각종 의무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지키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먼저 선관의무. 선관의무가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죠. 그래서 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객이익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금융투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는 어떤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를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투자자의 이익에 흠집을 내면서 나나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 고객이 이익이 항상 우선이다라는 거.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이게 뭡니까? 펀드를 팔고 펀드를 만들고 펀드를 해지하고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를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라고 해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 의무입니다. 이 집합투자재산, 즉 펀드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선관 의무. 그리고 집합투자업자는, 즉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충실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관 의무는 대부분에게 다 부여되지만 특별히 충실 의무, 집합투자업자, 즉 자산운용사한테 이게 부여된다. 그리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강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펀드를 판매하는 직원의 의무. 펀드 판매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우리 투자 권유 이제 그 회사, 그 금융회사의 직원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은요, 투자 권유 대행인이 아니고 투자 권유 자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을 취득한 것은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실제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투자 권유 대행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펀드나 증권의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그거는 금융회사 직원들만 취득할 수 있는데 그때는 펀드를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하는 직원들의 의무는 소극적으로 고객의 희생 위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매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나 내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 이익이 아니고 고객의 이익을 해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금지됐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이게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객이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익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한다. 최선을 다해라. 무조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과정이나 결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객과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집니까?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이익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회사나 주주나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이익은 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임직원의 이익이 우선하고, 그리고 모든 고객의 이익은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 자,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하죠?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 그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관리해라. 자, 그래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해봤더니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사실을 미리 그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고객님, 이러한 매매나 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들과 이해가 서로 충돌되니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발생 가능성을 낮춘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된다. 자, 이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발생 가능성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를 하면 된다. 근데 이해상충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 이거 낮추는 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중단, 매매하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이때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시험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려울 때는 고객한테 알려주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 헷갈리게 해요. 이건 안 됩니다. 낮추는 게 곤란하면 무조건 매매나 거래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속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있죠?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맡은 업무를 수임자로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직무에 정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요. 소속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니면 회사와의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지위를 맡거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죠? 회사가 승인해주면 몰라도 승인도 안 해줬는데 다른 일을 하거나 적어도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외활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자, 회사의 이익이면 괜찮아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자산이나 회사 직원들 인력 쓰는 건 괜찮죠. 근데 내가 내가 이익 보려고 대외활동을 하는데 회사 일이 아니고 대외활동을 하는데 내가 이익 보려고 회사의 직원들을 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계약이 끝나도 한동안은 일정한 의무가 부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무상 자기가 알게 된 비밀 정보 등 자료를 회사에는 그 회사 퇴직하거나 그러면 다 반납해야 돼요. 고용계약 끝난 다음에도 고객으로 하여금 소속회사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함 이런 거 교부하는 거 안 됩니다. 회사의 명함, 직책, 로고 쓰면 안 됩니다. 자, 고객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라. 그리고 정보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만 주면 안 돼요. 예, 안 되고 반드시 불리한 정보도 제공해서 고객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죠. 아니, 불리한 정보를 주면 고객이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매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정보 쪽으로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줄 때는 유리한 정보뿐만이 아니고 불리한 정보도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쟁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고객과의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즉 주로 손실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나한테 설명 안 해줬잖아.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부터 대부분 문제점, 분쟁이 생긴다. 특별한 위험이나 내재된 상품에 대한 고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자, 그 상품의 내용이라든지 위험성을 설명해 주는 게 설명 의무죠. 그래서 이걸 안 했으면 회사나 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네.